대한민국 여권이 굉장히 보편적이다가 포괄적이더라고요. 아무데나 갖고 다녀서 프리패스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북한의 여권 제도에서 여권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이 포괄하고 있는 그 위상, 이질감을 많이 느꼈고 거기서 문화적 차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짧은 팬티는 아니고 짧은 운동복을 입고 막 뛰다니니까 북한에는 될수록이면 무릎 아래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우리는 번개 없는데 그런 걸. 해외에서 접한 대한민국 소식과 북한에서 접한 대한민국 소식 사이에 차이가 있었을까요? 북한 내부에 있을 때는 아마 외교가 아니고 하지만 자기가 비교적으로 볼 수 있는 대상물을 현실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뉴스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드라마나 이런 걸 가지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첫째 대할 때 진실의 가치성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호기심이나 이런 거 가지고 그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나니까 그에 대해서 지질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흥미 번외주의적이다 나니까 이게 진짜 자기들 받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해외 나가면 더 많은 유효 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자유 투어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았던 문제점이 현실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저기서 반고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말하자면 재미나는 자기 취미생활도 진행하고 하는 게 진짜 옳았구나 맞구나 이런 거 인지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좀 더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그러면서 처음에는 드라마나 뉴스나 이런 걸 접근하다가 좀 더 들어가서 유엔 무대에서의 지위, 대한민국이 국교가 수립된 나라가 몇 개 나라일까? 이런 식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해외에서 남한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하시나요? 대한민국에 대한 소식을 기본적으로 거기서 접하는 건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 투어에 대한 자유가 많다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여권이 굉장히 보편적이다가 포괄적이더라고요. 아무데나 갖고 다녀서 프리패스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북한의 여권 제도에서 여권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이 포괄하고 있는 그 위상, 이질감을 많이 느꼈고 거기서 차이를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저도 북한보다는 대한민국에 더 많이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사간도 모르게 베트남에도 하노이 쪽에도 대한민국 식당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본 적도 있어요.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북한에서도 참이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참이슬을 달라고 했어요. 가서 분명 초상이장 다 떼고 이렇게 하고 들어갔지만 그분들이 북한 사람이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이슬 달라고 그러는데 TV에서만 보고 밑반찬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 8개가 9개 나오시더라고. 처음에 착각을 했어요. 내가 음식을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아직은 이 음식을 나왔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했댔죠. 그러면서 어지러워라 그럴까요? 사장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북한의 외교관이니까 북한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또 사장을 불러요 또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거 나 북한에서 왔는데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그 사장님도 나한테 마음껏 그저 두고 드시고 가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베트남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서호 쪽에 그게 식당이에요. 서호 쪽에 엘리베이터 타고 한 8층인가 7층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식당이 있다니까 좀 그런 위치에 있다니까 내가 됐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참이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먹던 참이슬하고 너무 많이 있는 참이슬하고 그 맛의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원래 먹던 참이슬이 아직도 그리워요. 북한에서는 보통 어떤 소주를 드시나요? 북한에서 기본 먹는 게 한 23% 정도가 돼요. 프로수가. 근데 김정은이가 그 전부터 김정일이랑 북한에도 유명한 술을 하나 만들라 그랬거든요. 북한에 유명한 술이 없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술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있잖아요. 다 있는데 탄생한 게 평양 소주에 평양술. 이거 마셔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평양술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의 술은 일반적으로 곡주예요. 옥수수를 해가지고 술을 만들거든요. 거기다 명칭을 붙이는 건 기본 어떻게 붙이나 그 지방에 유명한 샘물들이 있잖아요. 샘. 그 물을 가지고 누룩을 잡고 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샘이 나눈 지방의 이름이 술의 명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화곡주, 강소, 약주 이렇게 나오는 게 강소지대에 나오는 샘물, 중화에서 나 샘물 이루어지 만들었다. 그렇게 돼서 명칭들이 다 바꿔지는 거예요. 한국 소주와 북한 소주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처음에 먹을 때 참이슬이 도수가 좀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쉽게 보는 거예요. 이거 10병 먹어도 괜찮겠네. 이렇게. 근데 그게 많이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북한 술은 자기가 규정해놓은 주량이 있거든요. 왜 주량이 있나? 아무 소리나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인들이나 외무성 회식이나 할 때 기준량에서 조금 작게 먹고
집에 가서 먹는 습관이 있어요. 재탕을 하지가 그때 먹지 못하고 남겨놨던 술을 집에 가서 다시 먹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와서는 그런 구속의 툴거리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껏 먹는데 참이슬 넣으면도 서울 입은 거예요. 근데 참이슬도 그 서울 입을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맛이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참이슬도 이거 마음 놓고 먹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도 그런 습관이 많아요, 제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생활 패턴이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집에서 혼자 혼술하는 걸 아직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북한의 음주 문화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면요. 자, 고해충의 음주 문화에서 이야기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북한에서는 식당도 가고 집에서도 술을 많이 먹잖아요. 대부분의 부분들이 북한인 주민들이 집에서 먹는 걸 더 선호해요. 식당에 가는 문화가 좀 이렇게 좀 좁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먹는데 집에서 먹을 때는 술 문화가 어떻게 변화가 됐나. 기존에는 이렇게 대한민국 오니까 그걸 느꼈어요. 앞분한테 술을 이렇게 따라 드리고 이렇게 잡수면서 계속 따라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한마디 해야 되기도 하고 처음에 그게 적응이 안 되는데 북한은 고해충은 어떻게 하는가? 서빙을 할 때 이렇게 앉아서 술을 들게 되면 첫 잔은 같이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 잔부터는 뒤에다 술을 놔줘요. 그러니까 병채로 놔준다 그럴까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술이 다 마시면 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자기 주량에 맞게 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문화가 나쁜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뭐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제 알기로는 그러면 또 식당에 간다 하게 되면 북한에 노래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방이라는 게 특징적인 것은 식당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방 문화는 오래전부터 있어요. 북한은 PC방도 있고요. 다 있는데 노래방은 일반적으로 식당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2층 쪽 같은데 이렇게 방음 장치를 하고 미실로 돼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식당의 음식이 그대로 노래방으로 왔다고 이야기할까요? 그 상을 쭉 차려 넣는 거예요. 쭉 차려놓고 그 자리에서 이제 예약제거든요. 예약제. 그러면 이제 미국에 따라를 줘야 되거든요. 내 아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쭉 앉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TV의 형식으로 들어온다 그럴까요? 노래 불러주는 여성들에 대한 돈을 따로 별도로 지급하진 않아요. 들어와서 노래를 부르고 하면서 거기서 고생했으니까 TV라 그럴까 그것도 주고 제일 불편한 게 뭐 됐나 그럴 때 노래를 하고 하느라면 저녁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북한은 10시 반인가 11시만 지나면 일체 모든 차들이 움직이지 못해요. 야간 통장이 필요하거든요. 평양 시내에서 야간 택시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북한도 야간 택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택시를 이용해가지고 아가씨들을 집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식사하시는 분들이 있다가 방향별로 집이 다 틀리니까 그 아가씨들이 집 어디 가는가 물어보고 같이 이렇게 데려다 주던지 혹은 국제기구차를 부르거든요. 국제기구차가 모든 차들이 다 외무성에서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말하자면 권한을 좀 쓰는 거지. 그러니까 기구차 좀 오라. 기구차는 밤에도 막 외국인 차니까 거기다 타고 가기도 하고요. 제가 이게 높은 급수는 아니에요. 내 레벨에서 먹던 수준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뭐 초대소 가서 뭐 먹고 이런 건 아니고요. 북한에 계셨을 때 들었던 남한에 대한 소문이 있었을까요? 제가 아무래도 외국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나니까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외국의 물품이나 아니면 외국의 스토리나에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동년배들이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거나 유학생들이거든요. 아버지들이 외교관이 돼가지고 같이 나갔다가 그 나라에서 그러다 나니까 간에 사는 패턴이나 생활 습관을 많이 보는 거예요. 또 오리다 나니까 그곳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상성이나 정치성이 없이. 거기서 뭐 대한민국 이야기랑 그런 속에서 드라마랑 나오는 거죠. 거기서 드라마를 많이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 해외에서 지금 돌아가는 정세나 이런 것도 많이 캐치를 하거든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깊이 있게 캐치하고 알려고 어릴 때는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부모들한테 교육을 받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 조심하라. 그러다 나니까 어릴 때니까 부모들이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좀 했어요. 북한에 계셨을 때 외국 문화와 북한 문화의 차이를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책자를 본 건 없고요. 우선 첫째, 옷차림에서 많이 차별화가 된 것 같아요. 북한은 교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오게 되면 북한 산의 신발을 신고 북한이 생산한 북한의 스타일의 북한의 교복을 입고 조금 달라지게 되면 휴즈로 신는다든지 뭐 이런 식이 됐거든요. 그것도 북한산 휴즈인데 거의 어떤 그분들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색깔이 조합된 신발을 신고 오는 거예요. 북한은 단색이잖아요. 몽땅 까만 거 아니면 하얀 거 뭐 이런 색깔인데 녹색깔 빨간 거 이런 게 조합적으로 다 같이 들어가 있는 신발.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풀매미 신발이라 그럴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릴 때는 외국 학원 때 이야기할 때 그런 스타일이나 머리 모양 머리도 직진으로 이렇게 잘랐더라고. 귀옆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좀 더 놀랐던 게 문화적 차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짧은 팬티는 아니고 짧은 그 운동복을 입고 막 뛰다니니까 아니 저 뭐야 이렇게 해야 됐던 것 같아요.
북한에는 될수록이면 무릎 아래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상식을 깬다 그래야지. 우리는 번개 없는데 그런 걸. 북한이란 나라 자체가 세계인 줄 알고 세상인 줄 알고 자라지 않았어요. 외국의 나라가 몇 개인지도 알긴 알지만 외부 세계도 다 우리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내부에서 자랄 때는. 근데 우리하고는 굉장히 틀린 걸 보는 거예요. 거기서 신비함도 느껴지고 응모도 많이 달리고. 제가 학원 때 크리스마스 행사도 북한에서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소나무 이렇게 해놓고 다 달고 나가서 그게 할 때도 문화도 많이 틀리고. 그러니까 좀 우리는 외국어 학원이고 외국어 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더 다른 세계하고는 좀 틀리고 우리는 좀 이게 외국적인 문화에 많이 접근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때는. 북한에 있는 당 간부와 친한 사람이 있으셨나요? 북한의 외무성에는 외무성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북한 노동당이나 기득권층하고 연기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북한 외무성에는 이런 격언이 있어요. 일단 북한 외무성에 들어왔으면 그분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게 일개 북한 외무성에도 기사님도 계실 거고 보상부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분들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 뒷 배경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밀어주는 분이. 왜? 외무성까지 들어왔을 때는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 들어온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북한 노동당에 다 연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일을 대드리면 사상투쟁회의라는 걸 했어요. 북한도 사상투쟁회의를 해요. 분기마다. 했는데 최린이라고 지금 북한 노동당에서 높은 직위에 올라갔어요. 그때는 북한 노동당에서 외무성 담당 당생활 지도과에 있었어요. 과장이 됐어요. 그래서 당 사상투쟁회를 지도하는데 한 명이 있을 거예요. 주체 비판하는 사람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과장이 저런 사람이 이렇게 외무성에 있을 수 있어. 당장 내보내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자체는 암만 노래도 내보낼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항일 숫자 줄기고 그 뒷병이 북한 노동당에서 이 체린 과장보다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웃죠. 못 나갈 거다. 저 사람은 분명 내보내질 못해요. 그걸 어떻게 내보내요? 그러니까 빈 말이지 지금 앉아서.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의 모든 기득권층 이 사람들은 좀 더 높은 북한 노동당에 컨트롤할 수 있는 좀 더 높은 층과 다 연맹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요게 탈북 외교관들 대 경력을 이야기할 때 경영이 다 좋잖아요. 부모들이 뭐랬고 다 배경이 좋잖아요. 그런 배경인 거예요. 다. 분명 저도 있고요. 저하고 없을 수가 없고요. 저도 있죠. 근데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고요. 남한에서 알고 있는 북한에 대해 잘못 알려진 이야기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여기 박사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다 잘 알고 계시는데 북한 탈북민 연구원들도 있잖아요. 저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대북과 관련한 과제들이나 글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대북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좀 차별시되고 좀 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북 관련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을 바라볼 때 자기가 살던 생활 환경에 비추어서 좀 더 환경에 현실에 접근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계시는 아니면 미국이나 여기 있는 대북 관련 전문가분들이나 이분들은 어디까지나 포토그래프나 수치에 많이 의존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률 계산을 하고 평균 계산을 하는 게 대한민국이고요. 그러니까 경험치 계산하는 게 이쪽이죠. 오는 게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다 맞겠죠. 제가 여기서 굳이 말씀드리는 건 북한의 시스템이란 자체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이걸 잣대를 대한민국이나 본편적인 자본주의 나라 사람들의 의식이나 인식이나 여기를 잣대를 해가지고 이 평균치나 이런 심리학이나 이런 수치를 가져다가 북한 주민들에다 갖다 대는 건 틀리다는 거예요. 국제사회의 공통되는 평균시된 모든 수치값들이 북한에 적용을 했을 때 수치값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 수치값이. 그걸 좀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하는 건 북한 시스템 자체가 독특하고 특이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고 다 있는데 북한을 바라볼 때 너무 한심하게 보지도 말고 너무 더 높이 보지도 말되 북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고 야라들이 이 체제가 국제적인 관례나 시스템에서 좀 덜 변이돼 가지고 나타난 시스템이다. 변이가 많이 된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